전 세계 10억 명이 챗 GPT를 써. 근데 이걸 만든 오픈 AI가 올해만 20조 원 넘는 적자가 예상돼. 1,000원을 벌 때마다 1,200원을 길바닥에 쏟아붓는 셈이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공지능 회사가 가장 크게 적자를 보고 있는 거야. 이 채널이 처음이어도 괜찮아. 딱 세 단어만 기억하면 돼. 곡괭이, 통행세, 그리고 지능. 지난 편까지 우린 통행세 길목을 다 봤지. 클라우드랑 칩 공장 같은. 그 비싼 통행세를 다 내고 도착한 끝에 진짜 지능 그 자체를 만들어 파는 자들이 있어. 챗GPT의 오픈 AI, 클로드의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이야. 금으로 치면 곡괭이를 판 것도 길목을 막은 것도 아니고 진짜 금을 직접 캐내는 주인공이 셈이지. 당연히 제일 부자여야 맞잖아. 근데 이상하게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들이 하나같이 돈을 가장 많이 잃고 있어. 오늘 이 지능의 역설을 끝까지 보고 나면 너도 인공지능 회사를 볼 때 뭘 봐야 하는지 눈이 생길 거야. 누가 이기고 있는지, 왜 다들 적자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이 싸움에 끼어 있는지까지 다 풀어줄게. 잠깐 복습. 우린 인공지능 골드러시에서 돈 버는 자리를 하나씩 찍어왔어. 붐이일 때만 반짝 버는 곡괭이 장수, 한국 부품 회사들, 그리고 누가 인공지능을 쓰든 길목에서 통행세를 떼는 클라우드랑 칩주인들. 자, 그 모든 길목을 다 지나면 마지막엔 뭐가 있을까? 바로 우리가 매달 구독료를 내고 질문을 던지는 지능 그 자체야.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이 금덩어리가 오늘의 주인공이지. 이 지능의 땅에는 지금 네 갈래의 괴물이 버티고 있어. 무기가 완전히 다르지? 하나씩 보자. 첫째, 오픈 AI. 챗GPT로 전 세계 10억 명을 사로잡은 대중의 1등이야. 인공지능 좀 써볼까 하면 다들 챗GPT부터 떠올리니까 이름값 하나는 압도적이지. 둘째, 엔트로픽.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일반인은 잘 몰라도 기업들 사이에선 1등이야. 특히 프로그램 짜는 개발자들이 절반 넘게 클로드를 써. 미국 대기업 상당수가 이미 이들의 고객이고 그 수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지. 셋째, 구글.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을 검색이랑 지메일에 슬쩍 끼워 넣었어. 무서운 건 구글은 칩도, 클라우드도, 검색도 다 가졌다는 거야. 통인세를 내면서 동시에 걷는 유일한 회사지. CUREIOS. 넷째, 공개용 부대. 메타랑 중국의 딥시크가 비슷한 성능의 인공지능을 거의 공짜로 풀어버려. 굳이 비싼 돈 내고 써? 우리 거 가져다 싸게 돌려. 하면서 판을 통째로 흔드는 거지. 여기서 첫 번째 비극이 시작돼. 딥시크 같은 공개용 모델은 성능이 꽤 따라왔는데 값은 훨씬 싸.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회사라도 우리가 제일 잘해만으로는 가격을 못 지켜. 지능이 대단해도 가격표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는 뜻이야. 실제로 이 괴물들이 단체로 치고받다 보니 성능은 점점 비슷해지는데 쓰는 값은 반년마다 반토막이나. 엄청난 기술을 내놔도 며칠 뒤면 경쟁사가 헐값에 따라잡지. 역가게랑 100원 단위로 싸우는 피 튀기는 전쟁이 된 거야. 자, 이제 진짜 핵심. 왜 이렇게 잘 나가는 1등 기업들이 정작 지갑을 열어보면 하나같이 적자 늪에 빠져 있을까? 오픈 AI는 최근 한 분기를 떼어보니 1,000원을 벌 때마다 1,200원 넘게 쓰고 있었어. 벌면 벌수록 손해라는 거지. 10억 명이 쓰는 슈퍼 서비스인데 참 믿기 힘든 구조야. 여기서 초보가 제일 착각하기 쉬워. 내가 매일 챗 GPT를 쓰니까 만든 회사도 당연히 돈을 쓸어 담겠지 하는 거야. 근데 손님이 바글바글한 거랑 장사가 남는 건 완전히 달라. 이용자는 느는데 이익은 거꾸로 줄어드는 참 이상한 구조거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 바로 지난 편에 본 통행세 길목으로 흘러가. 번 돈의 절반에서 많게는 4분의 3까지를 클라우드 사용료랑 엔비디아 칩값으로 다시 갖다 바쳐야 하거든. 그런데 여기 진짜 웃긴 게 있어. 오픈 AI의 최대 후원자가 누군지 알아?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야.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시에 오픈 AI한테서 가장 많은 통행세를 걷어가는 집주인이기도 해. 오픈 AI가 쓰는 컴퓨터 대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공급하거든. 후원자가 곧 집주인인 셈이지. 그러니 오픈 AI가 벌면 벌수록 마이크로소프트 고가는 두둑해져. 쉽게 비유해줄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손님이 매일 수백만 명씩 몰려와서 대박이 난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 도로 주인이 임대료를 미친 듯이 올리고 독점 식재료값까지 다 떼어가서 사장님한테 남는 게 없어. 게다가 손님이 늘수록 재료를 더 사야 하니 잘 될수록 통행세도 같이 불어나지. 지금 지능을 만드는 회사가 딱 이 휴게소 신세야. 더 신기한 게 있어. 인공지능 쓰는 값은 몇 년 새 1000분의 1 수준으로 싸졌는데 이 회사들이 쓰는 돈은 오히려 더 늘었어. 값이 싸지니까 기업들이 예전엔 엄두도 못 내던 인공지능을 수천 개씩 한꺼번에 돌리기 시작했거든. 단가는 내렸는데 사용량이 폭발하니 전체 비용은 거꾸로 불어난 거야. 그럼 지능 사업은 영원히 적자일까? 꼭 그렇진 않아. 엔트로픽을 봐. 이 회사는 기업 고객이 빠르게 들면서 매출이 폭발하고 있고 시장에선 처음으로 흑자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어. 핵심은 이거야.
인공지능을 한번 돌릴 때 드는 비용이 빠르게 줄고 있거든. 적자늪에서 처음으로 빠져나올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지. 대체 무슨 무기로? 그 비밀을 풀려면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해. 지능은 결국 곡괭이일까, 통행새일까? 내 답은 반쪽짜리 통행새야. 모델 그 자체는 통행새가 아니야. 하지만 그 모델 위에 쌓인 습관과 데이터는 통행새가 될 수 있어. 왜 그런지 단계별로 보여줄게. 먼저 인공지능 모델을 그냥 떼어서 파는 건 곡괭이에 가까워. 역가계랑 성능이 비슷하니까 값으로 싸울 수밖에 없거든. 딱 거기까지면 영원히 적자 곡괭이야. 근데 한번 회사 업무 속에 깊이 박히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개발자가 클로드로 회사 프로그램을 다 짜놨으면 다른 걸로 갈아타기가 너무 귀찮아. 결국 계속 돈을 내게 되지. 모델이 아니라 일하는 습관이 통행새가 되는 거야. 여기에 하나 더. 구글은 제미나이를 검색이랑 지메일에 박아놓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안에 인공지능을 넣지. 사람들이 이미 매일 쓰는 동선 안으로 슬쩍 들어가는 거야. 모델을 따로 팔지 않아도 쓰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와. 그래서 진짜 통행새를 걷는 승자는 모델 하나만 파는 회사가 아니야. 모델에다 배포 채널이랑 컴퓨터 인프라까지 다 붙인 쪽, 아니면 우리 습관에 깊이 파고든 쪽이지. 단순히 지능 점수만 높은 모델은 단가 싸움 끝에 부러지는 곡괭이로 남아.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이 어마어마한 지능 전쟁에 우리 한국은 끼어 있을까? 팩트로 차갑게 말할게. 돈의 체급에선 우린 아직 한참 빌려. 미국 빅테크 몇 곳이 인공지능에 1년 동안 쏟는 돈만 1,000조 원이 넘어. 이게 우리나라 1년 나라 예산과 맞먹거나 그보다 큰 규모거든. 한국이 10년간 인공지능에 투자한 민간 자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미국이 단 1년에 쓰는 돈 앞에선 한 줌도 안 돼. 근데 여기서 끝이면 너무 억울하지. 한국은 경기장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인구 대비로 따지면 인공지능 특허에선 세계 최상위권이고 의미 있는 새 모델을 내놓는 나라로도 미국, 중국 바로 다음 그룹에 드는 몇 안 되는 나라야. LG의 엑사원은 공개용 모델 세계 7위, 업스테이지의 솔라도 12위에 오르면서 해외 전문 매체에서 미국, 중국을 빼면 유일한 글로벌 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 그리고 한국만의 든든한 안방이 하나 있어. 바로 소버린 AI, 우리말로 주권 인공지능이야. 나라의 주민등록정보나 금융, 국방기밀을 미국 인공지능 서버에 통째로 보낼 순 없잖아. 성능이 조금 밀려도 안방금고는 우리 기술로 지킨다는 주제에 방패가 있는 거지. 정부도 올해만 10조 원 가까운 예산을 인공지능에 잡았어. 그래서 한국 회사를 볼 땐 시선을 바꿔야 해. 누가 세계 최고 모델을 만드나가 아니라 누가 규제와 보안, 생활 동선 안에서 꾸준히 돈을 버나를 봐야 하거든. 통신사가 인공지능 인프라를 통째로 까는지, 메신저가 일상 속에 인공지능을 녹이는지 그쪽이 진짜 알맹이야. 정리하면 이래. 한국이 세계 1등을 먹을 거란 환상엔 돈을 걸지 마. 하지만 안방을 지키는 주권 인공지능 틈새는 진짜로 열리고 있어. 이게 실제 돈이 될지는 앞으로 2, 3년 안에 결판이 날 거야. 오늘 핵심만 가져가자. 인공지능 모델 회사를 볼 땐 네 가지만 물으면 돼. 첫째, 이 회사는 모델을 파는가 아니면 습관을 파는가? 둘째, 남의 인프라에 비붙어 있나 자기 길을 가졌나? 셋째, 유명한가 보다 돈을 꼬박꼬박 내는 고객이 늘고 있나? 넷째, 그 고객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남나 쉽게 떠나나? 이 네 문장이면 화려한 뉴스에 안 속아. 자, 통행세를 다 건너 도착한 지능의 땅은 모든 걸 지배하는 천국이 아니었어. 임대료와 재료값에 뺨 맞아가며 단가 경쟁을 벌이는 가장 처절한 전쟁터였지. 가장 똑똑한 자가 가장 크게 적자를 보는 곳. 근데 제일 똑똑하니까 당연히 돈도 1등으로 벌겠지라는 착각만 걷어내도 시장을 보는 눈이 한 단계는 더 깊어진 거야. 진짜 부의 흐름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습관과 규제의 장벽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거든. 늘 말하지만 우린 내일 오를 종목을 찍어주는 채널이 아니야. 시끄러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짜 돈의 좌표를 너랑 같이 차근차근 읽어내는 곳이지. 유행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거야. 자, 다음 편 예고. 지능을 만드는 천재들조차 적자에 허덕인다면 이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현찰을 긁어모으는 건 누굴까? 어쩌면 남들이 헐값에 풀어버린 지능을 슬쩍 가져다가 기막힌 아이디어로 포장해 비싸게 파는 응용 서비스의 숨은 요리사들일지도 몰라. AI 시대의 좌표 7번째 편 끝까지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제일 똑똑한 게 꼭 제일 돈을 잘 버는 건 아니더라. 구독이랑 알림 켜두면 다음 좌표를 제일 먼저 받아볼 수 있어. 우리 잃지 않는 투자 하자. 안녕.